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생의 목표 잘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58번 봅니다. 감정가 4억 1천을, 그죠? 1억 3,400인데 1억 8,200에 낙찰을 받았다. 12793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법인 낙찰받은 겁니다. 법인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추천은 당연히 제가 했고, 낙찰 받기 전에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발빠르게 한 사람이 낙찰 받았다 보니까, 이게 그린 상가죠. 그린 상가. 여러분들 그린 상가를 많이 검색할 수 있는데, 일 하시면서 주로 이제 평수도 먼저 봅니다. 평수. 64평 뭐 작은 평수 아니죠? 뭐 괜찮습니다. 좀 큰 평수예요, 사실은. 근데 이 4억 천에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누가 낙찰 받았어요. 한 명이 미납했습니다. 얼마 띄있죠, 라모? 2천만 원 띄있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몇 등 했어요? 1등 했대. 몇 명 들어왔노? 네 번째 들어왔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를 당신은 또 그런 낙찰 받았노? 이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럼 뭐 차비라 이래갖고 이제 10%만 띄고 끝났겁니다. 끝났어요. 자, 그래갖고 유찰되고, 그 다음 보디오서 팔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 일이 막 올라서 팔린다, 안 팔렸어요. 또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법인 명의로, 법인이죠, 법인. 법인. 그죠? 법인 명의로 수강생 낙찰 받습니다. 자,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낙찰을 받고, 여기 이제, 이게 상권이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협이 쓰고 있는가 봐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시설비가 1억 이상 들어갔대요. 안에 내부인들이 할 때. 1억 이상 들어갔고,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불곡사 앞에 있는 이게 창원중앙병원, 이 도로변인데 괜찮아요. 나름대로. 상권도 뭐 괜찮아요. 완전 아파트 단지돼가지고. 자, 전자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상권은 여기입니다. 불곡사 앞에. 완전 여기 이제 창원중앙병원 아시죠? 그 옆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거기에 4층인데 낙찰을 4억 천인데 1억 8천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봅니다. 여기 보면은 6천만 원을 주고 있는 이 협동조합에서 6천에 90이다. 그러면 한산보증금 1억 5천 하시죠? 그럼 시세는 얼마죠? 시세 3억. 근데 1억 5천인데 낙찰가가 1억 5천인데 1억 5천인데 1억 8천 4억 천짜리를 1억 8천 200 받는다 그러면은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1억 5천인데 같이 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고, 같거나 밑으로 받으면 너무 좋고, 1억 8천 200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적당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 팔면은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세입자는 은행 설정 띄고 6천만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배당 요구 됐습니다. 자기가 달라고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 됐습니다. 내놔라고. 그래서 이제 배당이 이렇게 해서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6천에 이게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매각이 되면은 아까 뛴 사람 있죠. 플러스하고 경매면 빼고 1억 9,900까지고 부산은행 가져가고 세입자도 6천만 원 받아오는 거죠. 전세권으로. 그래서 뭐 명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임대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문제입니다. 대출. 요거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억 8,200에 낙찰 받은 건데 잔금을 치르죠. 치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요 4억짜리인데 절반 이하에 받는다 하면은 대출이 보통 80% 되는 거는 잘 됩니다. 보통 보면은. 알겠죠? 4억짜리인데 상가가 4억짜리인데 1억 8,200 한 2억 절반 이하 판다 그러면은 대출은 80%.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꾸 답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이제 등기부를 띄습니다. 띄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잔금 치를 때, 은행에서 경락 잔금 대출을 했습니다. 채권 최고의 1억 7,400대 했죠. 7,400. 저기 청도에 있는 새마을국고입니다. 1억 7,400 해가지고, 나누기 130% 안 해보세요. 130%. 보통 상가는 설정을 130%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130%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자, 스마트폰 그래 바닥바닥 계산해보라고. 그게 5초만에 티 나와야지. 얼마야?
1억 3,400 예. 나누기 130%니까 예. 1억 3,400 예. 막 1억 3,400 나도 그래 보고 써놨네 그죠? 1억 400 받았다 이래 봅니다. 자, 1.2% 하니까 1억 4,500이 나와요. 아 120% 하니까 1억 4,500 그래서 120 그럼 여기에서 80%가 뭐랍니까 그러면 1억 8,200에 80% 1억 4,500이 맞겠다. 예, 1억 4,500. 1억 4,500 대출했겠네. 내 느낌에. 자, 이게 수정합니다. 1억 4,500. 4,500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 들어갔으면 자기 자금? 자, 봅니다. 1억 8,200에 날짜 받아가지고 1억 4,500에 대출이 돼버리니까 1억 8,000가 얼마 모자라죠? 빼면은? 3,600. 자, 3,700이가 3,700. 그러면 치덕시 하면 치덕시 1억 8,200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4.6%. 그럼 얼마죠? 5% 보자, 5%. 900만 원 보자, 900만 원. 900만 원. 그럼 뭐 두 개 더하면은 4,600이죠. 600인데 4,600이더라고 계약을 그대로 했대요. 그러면은 6,000에 90을 그대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4,600이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돈이 남았죠. 그죠? 1,400만 남았어요. 돈이 여기 남았어요. 한 달 뒤에 남고 그 다음에 월세 90을 받으니까 아까 1억 4,500을 받았어요. 1억 4,500. 그럼 대출을 1억 4,500을 받으면은 우리가 보통요 1억을 받으면은 상가는 연 4% 계산해요. 연 4%.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30만 원 이자 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30만 원. 그럼 1억 4천이면 뭐 한 달에 45만 원 나가죠. 45만 원. 그러면 9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돈 들어간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남았고 90만 원 빼기 한 달에 45만 원 대출자 나가면은 한 달에 통장에 월말만 되면 45만 원 남죠. 그럼 괜찮은 겁니다. 매달 45만 원이 몇 년 갈 겁니다. 1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45만 원에 1년 따지면은 뭐 한 얼마고? 한 500 되는데 10년을 갚으면은 5천만 원을 보태줍니다. 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자,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요거 곱하기 2배니까 3억이니까 이렇게 이자가 나오면요 3억이니까 한 3억 정도는 팔면은 좋겠는데 우리가 잘 팔면은 보통 80%겠죠. 80%. 그럼 2억 4천은 기본적으로 팝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갖다 주도 그러면은 벌써 이게 한 5, 6천 정도는 벌써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5, 6천 원은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만약에 요 임차인이 그만 파소 우리한테 자 그래서 팔으라 해서 1억 주고 1억 더 주고 팔기로 했어요. 1억 더 주고 얘로 플러스 1억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까 세금이 개인 같으면 자 개인 같으면 1억을 남겼다 두 달 만에 1억 곱하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44%. 아이 누가 또 44%겠노 55%지 또 1년 지나면 44% 2년 지나면은 6에서 42% 여기에서 이제 누진세인데 22% 보면 딱 맞아요. 1억 같으면 그 2,200 1년 같으면은 5,500 세금 줘야 되고 2년 미만이면 4,400이고 2년 지나면 2,000입니다. 그럼 잔금 일자를 2년 뒤에 받는 걸 하면 좋아요. 아시겠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뒤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1년 6개월 뒤에 팔면 4,400이죠. 그럼 뭐 예로 17개월 만에 팔면 4,400이고 25개월만 팔면 2,200 아닙니까? 그러면 잔금을 2년 조금 넘기면서 잔금을 치르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 상가는 2년 지내서 판다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대출 받고 막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법인을 왜 받았죠? 법인은 이제 팔 때 그죠? 계속 대출이자 나는 것도 계속 뭐 경비로 처리가 되고 다 됩니다. 또 인건비도 빼면 되고 여러 가지 쭉쭉 막 경비 처리가 잘 되니까 좋아요. 그래갖고 순수에 남은 거 예로 3천이 남았다 그러면은 3천에서 2억이 하니까 11% 세금 됩니다. 330만 원. 이제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표이사 각건세 조금 내야 되고 또 배당을 하면은 배당 소득세도 있겠죠. 배당에 대해서 이제 15.4%도 있고 좀 그런 거 있는데
일단은 막 법인으로 하는 것이 일단 부드럽다. 세율에서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를 다세대 빌라, 자꾸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다가구를 받겠다고 이야기만 해요. 다세대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다가구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도 전화 왔어요. 다가구 80% 대출 된다 했는데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은행 관계는 안 된다 하더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출 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80%가 맞는지 어떤 경우는 80% 되고 어떤 경우는 80%안 되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따져주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경락장금 대출은 여기에 MG 새만원고 요 건물 차량이 엊그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새만금고는 요새 법인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좀 취급하고 있대 하고 있고 인천까지 전화 온대. 근데 이제 인천은 좀 그렇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는 자기들이 막 취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엊그제 문경에 아파트 빌라 받았어요. 빌라 받아가지고 7,200에 낙찰 받았어요. 이것도 법인입니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었어요.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경락장금 대출 5,760만원 연 4.4% 4.3% 나왔다. 자, 7175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빌라 받으면 대출 될까 안 될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빌라죠? 빌라 맞죠? 빌라를 낙찰을 법인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1억 천짜리를 7,200에 4명을 경합해서 법인에 받았습니다. 그 대출은 여기에서 대출이 7,200에 받았는데 보니까 5,760만 대출 받았대요. 5,760. 여기서 5,800 정도 대출 받았으니까 얼마 투입됐죠? 1,400 됐네. 1,400이 투입되고 취득세가 여기에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니까 몇 프로요? 1.1%. 1.1%. 그러면은 약 700, 한 100만 되겠네. 100만원. 취득세는 100만원. 그러면 자기 자금이 한 1,500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대출을 5,800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고 만기는 20년 뒤에 갖는 걸로 뭐 그렇게 했네. 보니까. 금리는 3.43% 해가지고 요 새마을 금고에서 건무형 차인데서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은 자 법인이 빌라 받아 대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이제부터 다가구 주택인데 그럼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면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 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다가구가.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내가 이제 다가구 주택 낙찰 받으면 연락해도 연락 왔어요. 17에 3280 자기가 받았대요. 17에 3280. 자 봅니다. 17에 3280 낙찰 받았대요. 요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대요. 그대로 갖고 있답니다. 석동인데 요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걸린 주택이었죠. 왜냐 하면은 1층에 이 상가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카페인데 지금은 뭐 학원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낙찰 받았죠. 여기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74%에 받습니다. 6억 5,700에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쭉 봅니다. 임차인도 뭐 괜찮죠? 적당히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4억 3,500에 월세가 123만원. 자, 이래야죠. 그럼 요거는 지금 요거 우리 주택연금 된다 안 된다? 되죠? 자, 우리 주택연금은 절반만 절반 이상만 주택이 되면은 걸린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 받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반 넘죠, 그죠? 다가구가 벌써 1층, 2층, 3층이니까 이게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한 8억 정도, 9억 정도의 연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럼 9억 같으면은 나이가 그러면 한 60살쯤 된다고 보면은 한 100, 한 4, 50만 원 받겠네. 한 100, 한 4, 50만 원 주택연금 받고 월세도 자기가 받는데 월세를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받나 했더니 원룸 한 가구고 투룸 6가구고 3룸이 한 가구래. 상가가 하나 있대요. 상가가 있는데 2억에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현재 시세는 7.5에서 한 8억 정도. 7.5에서 한 8억 정도. 잠깐 맞죠? 보증금 여기에 월세 200이면은 한산 보증금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 그죠? 8억인데 자기 말로는 시세는 한 7억 5천 정도 얘기하다. 7억 5천. 한 8억 막 이 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출을 하면 얼마 받았죠, 대출이? 느낌에 얼마 받았겠습니까? 느낌에 4억 받았다. 4억 받았다. 그 4억은 다 껐대요. 대출 다 끄고 지금 월세를 잘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가를 걸린 상가 이렇게 낙찰을 받으니까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때 잔금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그 집에 가서 375강 308강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익산에 원광대학교 앞에 다가구인데 18세대가 원래는 건축물 대장이 하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6세대 한번 봅니다. 19에 1778. 자, 익산에 그죠? 익산에 땅이 102평이고 건물이 169평입니다. 그죠? 땅이 102평이고 건물이 169평인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건물이 있네요. 이 건물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익산에 있는데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딱 보니까 전자지도를 딱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 앞에 우리 경남대학처럼 앞에 뭐 원광대학교 딱 있죠? 보이죠? 원광대학교 때가 있잖아요. 원광대학교 여기 앞에 있겠네. 그죠? 있는데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하고 여기가 정문이라 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메트면 될까? 거리 어떻게 됩니까? 거리 저는 바로 저예요. 자,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에 뭐 나오죠? 거리 면적이 많이 씁니다. 이게 자, 거리를 꼭 눌러가지고 여기서 요리하면은 300m면은 대학생들 걸어다니는 거 좋죠? 그죠? 뭐 아주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 300m고 자,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남해에서 우리 수강생 남해에서 농지를 낙찰 받아가지고 한 420평쯤 되는데 원장님 저기 이야기 좀 해달래. 팔아달라고. 그냥 남해군에 저기 그때는 온나라인데 온나라 들어가고 이제 중개업 사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410평쯤 되니까 팔아달라고 이랬더니 이틀 뒤에 전화 왔어요. 그 제가 보니까 300평 안 되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300평 안 돼요? 어떻게 쟀으면 하기네 발로 했다 발로. 그래서 와 발로 쟀다. 참 대단하시다 발로.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요 지우개 해가지고 얘로 물어봅니다. 얘로 요 땅이 몇 평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른쪽에 뭐 면적이 있죠. 면적 요거 눌립니다. 요거 눌려가지고 콩 찍으면 나옵니다. 콩콩. 그럼 몇 평이구나 뭐 180평 이 말이죠. 다 들어오면 180평 됩니다. 180평. 그래서 요거는 뭐고 102평인데 뭐실이 뒤에 걸 잡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 가시면 다 잡아지요. 거리 면적 된다 안 된다? 되죠? 다 됐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게 낙찰이 5억 3,300인데 1차 3팔이 2차에서 몇 명? 8명 5억 200 들어갔죠. 5억 200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좀 많습니까? 작습니까? 와, 많죠? 26명인데 9억 3,500입니다. 그럼 낙찰가보다 낙찰가 5억보다 더 많아요. 5억보다. 그럼 예를 9억을 월세를 한 사람은 9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앞에는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학생들이 보증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봅니다. 보증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아, 딱 많다 그죠? 많네. 보니까 아이고 소액 보증금 많이 받아가네. 그죠? 많이 받아가네. 1,500짜리 많이 받아가네. 그죠? 절반은 그래도 반사는 많다 그죠? 많네. 다행히 그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앞에 이 다가구 주택 이것들이 이제 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밑에 거는
배재대학교 앞에 다가구인데 요거는 조금 별로더라고. 19에 836바람. 지금 대학교가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이야 뭐 정원 채우기가 쉽지만은 지방대학교는 정원 차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수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학생 구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알겠죠? 별 인기 없는 과는 마찬가지야. 그럼 요것도 대전인데, 요건 대전 땅이 작다, 그죠? 땅이 작고 건물이 큽니다. 건물이 조금 있네. 있는데 2억 8,800에 팔렸는데, 일단은 임차인 봅니다. 구성이 좋습니까? 못습니까? 아까 그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죠? 왜 잽이 안 되느냐? 보니까 전자지도를 보니까요. 전자지도하고 스카이뷰를 보니까 대학교 앞은 앞인데, 자 봅니다. 배재대학교에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규모가 조금 작게 보이죠? 그죠? 좀 작게 보이고, 좀 작고, 그 대학교 보고 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리도 이리 재보면은 600m고, 규모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거리가 좀 있고, 이 주택가가 많으니까 아마 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보다는 아까 그게 멋있다, 그죠? 아까 그게 좀 멋있어요. 자, 그러면 자, 봅니다. 다가구 법인 명의로 낙찰하고 신탁 대출 받고 잔금을 넣으면은 대출 한도는 80%는 올지 모르겠지만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를 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19에 3072. 지난번에 수강생들이 신탁 대출을 받겠다 그랬대. 다가구주택 낙찰받아가지고. 자, 봅니다. 예로, 요거를 이제 이 구미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10억짜리인데 서울의 법인 명의로 5명이 붙어가지고 5억 9,800에 팔렸다. 이 말이죠. 10억짜리가 한 6억 정도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그러면 법인 명의로 팔려가지고, 이게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요거를 임대를 일단은 신탁 대출 받으면은 80%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임대 납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 하면은, 이 소유자가 법인이지만은 낙찰은 있지만 바로 그 날짜로 신탁회사로 가버립니다. 소유권이 가버려요. 그럼 대출을 80% 넣고 받고 잔금을 치르고 뭐 그까지는 좋았는데 신탁회사 소유자니까 지금 임차인이 찾아오면은 등기부를 보겠죠. 보면 신탁회사가 있으면은 임차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 뺏기는 거는 다가구는 별로 안 좋아요. 지난번에 수강시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하나뿐이니까 전세가 들어오면은 바로 신탁대출 끄피면 됩니다. 끄고 그 돈 가지고 끄피고 바로 개인 앞으로 다시 원위치를 하고 이런 게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다가구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를 바꿔주지 않고 그걸 문제 세입자가 들어오고 뭐 저 전세 계약서 했는데 전부 다 신탁회사 오라 하면 신탁회사 옵니까 안 오지? 안 그래요? 그러면 너가 또 가서 신탁회사에서도 좋아 안 한다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신탁 대출 받으면은 그거는 임대 납기가 잔금 치를 때는 괜찮은데 임대 납기가 별로다면 별로.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64번은요, 다가구 주택에 경락잔금 대출이 얼마인지,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기타 지역은 우리 방 한 당 1,700을 뺀다. 이건 알고 있죠? 기타 지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예로 10억짜리인데 5억에 낙찰 받으면은 80%, 5억에 80%, 여러분들 원하는 거죠? 5억에 80% 이 말인 거죠? 그래서 4억에 돌아,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거 돼. 농협도 되고, 수협도 되고, 새만고 다 됩니다. 자, 그런데 5억짜리를 3억에 받아버리면은 80% 2억 4천이 되느냐? 아무도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제 방빼기 때문에 그래요. 방빼기 때문에요. 자, 그럼 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물건이 괜찮아요. 두 개 다 18에 13761 봅니다. 18에 137. 그럼 요거를 낙찰받으면은 요거는 방빼기 다 해더라도 워낙 금액이 1차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방을 20개 빼도 3억 4천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11억씩 가기 때문에 괜찮다. 땅도
261평에, 그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땅도 크고 좋아요. 좋고, 임차도 보니까, 임차 몇 명이 지금? 많죠? 많습니다. 근데 대출이 또 많아요. 대출이 본게는 농협에서 뭐 3억, 6억, 뭐 9억, 한 9억 정도 대출이 있는데, 전세가 임차인이 8억 8천 가문게는 참 어렵죠, 그죠? 어려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임차인이 반다 못 반다. 아무도 못 받았어. 보니까 참 따뜻합니다, 따뜻해, 그죠? 따뜻합니다. 문제죠. 참.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온 사람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 이래 됩니다. 잘못 들어오면, 그죠? 잘못 들어오면 그래요. 일부러 대출을 받고 응? 갚은 예? 일부러 대출을 받고 갚은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이빠이 받고 전세 이빠이 빼고 항구와 자리거라 나는 캄보디아에서 갚이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래. 자, 그럼 요런 거 낮춰 받으면은 이런 거를 받으면은 대출이 여기에서 80% 됩니까? 그럼 뭐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곱하기 얘로 60% 합니다. 60%. 그럼 얼마죠? 자, 계산합니다. 자, 또 여기 계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가구 주택의 각 은행별 경락잔금 한도가 농협, 수협, 새마을고 비교를 했어요. 자, 농협 봅니다. 농협. 그래서 농협은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수강시절 말이 자꾸 틀려서 내가 가서 지금 사파동 지점 가서 내가 경매학원 원장인데 다가구 주택이 자꾸 답이 왔다 갔다 85 되니 안 되니 어떤 수강시절 가면 된다 어쩌면 안 된다 하고 답이 나오길래 내가 왔다 그거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더니 자, 이 예로 봅니다. 예로 다가구 주택이 방이 5세대인데 방이 10개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가 10억이면은 자기들 그렇더라고. 한 10억쯤 되는 거를 절반이나 낙찰 받아오면은 80% 된대, 낙찰가요. 그러나 5억짜리를 받아오면 안 된대. 숫자가 안 나온대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방 10칸을 가정하고 감정가 10억인데 낙찰가를 5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 보면 이래요. 농협은 어떻게 사느냐? 농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법사가가 뭡니까? 법사가가 1차 가격이죠. 1차 가격. 1차 법원 사전 가격 1차입니다. 감정 가격이 말입니다. 그럼 감정이 10억이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0억 곱하기 주택의 담보 인정비율이 60%예요. 저도 지난해 갈 때 이랬거든요. 60%. 그럼 뭐 60%니까 6억이죠. 6억. 그럼 방 빼기 10개니까 한 개당 1,700이니까 10개면 1억 7천 아닙니까? 그럼 6억에서 1억 7천 이 틀리네. 1억 7천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4억 3천. 되죠? 그럼 우리 원하는 뭡니까? 5억에서 낙찰가 80% 4억이 들어 말이죠. 그럼 숫자가 나오죠, 여기는. 그죠? 4억이 나옵니다. 농협에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수협에도 물어보니까 수협에는 10억 곱하기 70%인데, 70% 일단 70%인데요. 그래가지고 가면 7억인데 방 빼기를 1억 7천을 빼삐니까 5억 3천 온다. 그러면 원하는 4억이 나오더라. 시험은 마찬가지. 그럼 됐죠? 그래서 보통 10억짜리를 5억 정도 절반에 낙찰받아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시 1을 보면은 똑같은 5세대의 방이 10개인데 감정가가 5억이고 낙찰가가 3억이다. 그러면 이제 38, 24, 2억 4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안 돼요. 왜냐 그런 게 이래요. 자, 농협에는 보니까 농협에서는 이게 농협이거든요. 이게 농협입니다. 농협은 5억짜리인데 방 10개를 60% 곱합니다. 3억이죠. 3억에서 방 빼기 1억 7천 하면 얼마입니까? 1억 3천. 틀린데 누가 1억이었지는 1억 3천. 그죠? 자, 그래서 1억 3천이니까 2억 4천이 안 되죠? 그죠? 80% 안 됩니다. 이렇죠. 그럼 수협은 보니까 감정가 5억에 70% 3억 5천에 1억 7천을 빼니까 1억 8천이 남더라. 그럼 뭐 3억에 80% 되더라. 이 숫자가 작은 게 1억 8천이죠. 그래서 다 작은 거.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둘 중에서 작은 거. 그럼 1억 8천이니까 2억 4천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결론은 요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화번호 있죠. 그 농협은 명함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고. 기분 나쁘고. 수협하고 새만큼은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뭐 좋은 원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본거 많이 타는 거 모르겠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근데 빼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강이래요, 대강은. 자, 대강은 요런 거를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80% 되는 거고, 요런 거를 받으면은 낙찰가의 80% 안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어떤 직원은 되고 안 되고 사는 거는 어떤 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원룸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살 때는 이제 물어보세요. 이런데 한번 물어보고, 그죠? 내가 이렇게 사면은 좀 대출이 좀 되겠는가 미리 또 개인별로 다 틀리거든요. 개인별로 우리 지금 이제 DSR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부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주택이 또 두 채인 사람도 있고 아예 무주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미리 조금 점검해서 낙찰받아야겠다. 그죠? 무조건 80%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 유동적이니까. 근데 숫자는 그렇게 계산한대요. 숫자는 아까처럼 10억짜리를 예로 4억에 받아온다 이러면은 80% 되고 5억짜리를 3억에 받아온다 그럼 그거는 80% 안 돼. 낙찰 가격에. 이해가시죠?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7번. 상속자들이 청산을 위한 경매를 하더라. 자, 사파동의 51의 4봅니다. 51의 4. 19의 1. 요것도 괜찮아요. 두 개 다 물건이 이 사파동 우리 법원 우리 학원 동네 사파동입니다. 지금 법원 옆에 주변에 있는 건데 19의 107087 자, 보통 상속을 해가지고요. 상속자들이 경매를 여는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들이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이제 이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그죠? 주택인데 이제 이게 땅은 보통 이렇죠. 72평에 74평 2층짜리고 3억 5천이고 방향은 조금 그렇죠. 북쪽입니다. 북동 쪽이네. 쪽이고 건영은 자, 몇 년이면 건영은 18년 됐다 이 말이죠. 건영은 한 18년쯤 됐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없는데 임의경매 없어. 건저당 없는데 임의경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매매를 해가지고 아마 네 명이 합의 쇼당해가지고 자, 우리 공유물 분할을 경매를 해가지고 M문을 가져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어요? M문을 가져가자 이렇게 판결문 가지고 이렇게 경매 넣은 것 같아요. 넣어가지고 하는 게라서 뭐 큰 문제는 없고 여기에 8천만 원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는 전입 확정이 빠르고 배당 잘 하시죠? 그럼 뭐 대항력은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임의경매 열로 잡아놨으니까 요거보다 앞서가지고 전입 확정이 빠르고 배당 요구에는 8천만 받는다. 그죠? 받아간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요거는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죠. 그래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1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살지 말고 그죠? 여기에 살아도 주택형 받으면 되죠. 한 개층은 쓰고 한 개층은 2층에는 내가 쓰고 1층에는 세입자 낸다든지 그렇게 해도 연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것도 건령이 8년이고 이게 이제 건령 때문에 금액이 세더라고 이게. 이 건축 단가까지 남아있으니까. 그죠? 한 10년이 더 지난 거하고 10년이 안 되고 8년 된 거는 이 땅값은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비싸더라고. 근데 건물값에서 아직까지 한 1억 5천 넘게 막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감정 가격이 7억 1,400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